60세 이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주름은 비싼 화장품으로만 해결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광고에서 매일같이 보여주죠. 반짝이는 병 유명 배우의 얼굴, 그리고 이 크림만 바르면 10살 젊어진다 라는 문구.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피부와 노화를 연구해온 의사로서 주름을 단순히 화장품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피부의 깊은 주름은 단순히 겉에 바르는 성분만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부학 교과서에서도 강조합니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핵심은 진피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인데 이들은 바깥에서 문질러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번 새로운 화장품에 기대를 걸고 지갑을 열고 또 실망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피부 노화 연구소에서는 피부 회복의 70%는 생활 습관에서 사주만이 외부 제품에서 온다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 이런 사실은 광고에서 좀처럼 들을 수 없을까요? 바로 그 답은 단순합니다. 화장품 회사의 매출에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 교정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 환자들을 통해 이런 반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72세 여성분은 평생 화장품을 열심히 사다 쓰셨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늘 건조하고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찬물 세안, 휴차, 하에 5분 얼굴 스트레칭을 더했을 뿐인데 2달 뒤 그분의 주름은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시술 받으셨어요? 라고 묻는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혹시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시나요? 사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생활 습관만으로는 깊은 주름 개선이 어렵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생활 습관을 바꾼 환자들의 피부 노화 속도가 현저히 늦춰진다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매일 비싼 화장품을 바르지만 효과를 잘 못 느끼셨다면 혹시 지금까지의 방법이 틀린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화장품을 쓰지 않고도 집에서 손쉽게 주름을 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좋은 습관 4가지와 피해야 할 나쁜 습관 4가지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 안에는 아주 단순한 생활 팁도 있고 놀라울 만큼 과학적인 사실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물 마시는 시간만 바꿔도 주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얼굴 근육을 쓰는 법 하나만 달라져도 탄력이 살아난다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세안 습관이 오히려 피부를 늙게 만든다는 충격적인 경고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절대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도시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서울, 부산, 대전 혹은 해외에서 보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의 흔적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뒤 거울 속의 주름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을 찾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실 때 얼굴이 창백해 보이거나 푸석해 보인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주름만이 아니라 얼굴빛 자체가 나이를 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혈액순환 때문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몸 안의 순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피부 속 세포가 살아나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주는 것이 바로 혈액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피가 잘 돌지 않으면 피부 세포는 굶주리게 됩니다. 결국 탄력을 잃고 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의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연구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일본 교토대학의 한 연구팀은 65세 이상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피부와 혈류를 동시에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얼굴에 혈류가 활발한 분들은 주름이 훨씬 적었고 피부색도 맑았습니다. 반면 혈류가 떨어진 분들은 비싼 화장품을 사용해도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학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지요. 그렇다면 혈액순환을 어떻게 깨워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얼굴빛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르지 않게 걸어도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 심장으로 피를 밀어 올립니다. 그 결과 머리와 얼굴까지 혈액이 더 잘 공급되지요.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에 운동이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시지만 사실 피부는 혈류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둘째, 목과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긴장된 어깨는 혈액의 흐름을 막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시는 어르신들은 목이 앞으로 기울어져 경동맥이 눌리기 쉽습니다. 잠깐 목을 돌려주고 어깨를 푸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호흡법입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폐에서 산소를 더 많이 받아들이게 하고 혈액 속 산소 농도를 높입니다. 산소가 풍부해지면 피부 세포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 거울 속 얼굴이 칙칙할 때 내 호흡이 얕아진 건 아닐까라고 자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피부 주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쪽과 순환은 중요한 요인이지만 결국 생활습관과 영향이 더 크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두 입장을 함께 보더라도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피가 잘 돌면 피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기억합니다. 68세 김영자 어르신은 얼굴이 늘 어둡고 주름이 깊어 화장품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값비싼 시술이 아니라 매일 아침 10분 목 스트레칭과 저녁 산책이었습니다. 단 2달 만에 주변에서 피부가 환해졌다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기운 자체가 달라졌지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앉은 자세에서 어깨가 굳어 있지 않으신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깨를 천천히 뒤로 젖히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세요. 단순한 이 동작 하나가 혈액순환을 깨우고 피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오늘부터는 거울 앞에서 주름만 보지 마시고 내 혈액은 잘 돌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름 개선의 시작은 피가 흐르는 길을 열어주는 데 있습니다.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순환입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다시 빛을 찾는 길,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몸 안에 흐르고 있는 따뜻한 피, 그 순환을 깨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피부 건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자주 간과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수분입니다. 우리는 화장품 광고에서 수분 크림, 보습 세럼이라는 단어를 하루에도 수십 번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겉에 바르는 수분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채워지는 수분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을 지키는 장벽입니다. 이 장벽이 건강하려면 촉촉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피부 표피에 천연 보습 인자 NMF, 자가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붙잡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름이 더 도드라지고 피부결이 거칠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과학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중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이하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피부 주름 깊이가 평균 30% 더 깊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물을 덜 마시는 습관 하나가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은가? 라는 질문이 나오지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하루 3리터 이상 마셔도 피부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합니다. 반대로 다른 연구는 일정량 이상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탄력이 유지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정량과 꾸준함입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60세 이상이라면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보세요. 단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한꺼번에 들어온 물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금세 배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보다 따뜻한 보리차나 레몬 한 조각을 띄운 물을 마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도우면서 피부까지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 이순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얼굴이 푸석하고 잔주름이 도드라지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알아보니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커피와 차는 자주 드셨지만 순수한 물 섭취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텀블러에 따뜻한 물을 항상 두고 1시간마다 한 모금씩 드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그분의 피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화장품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다 보면 물 한 잔 마시는 것을 잊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 나이를 몇 년씩 앞당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드셨습니까? 만약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그것이 바로 수분 관리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먼저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피부는 안에서부터 채워질 때 겉에서 바르는 보습제의 효과도 배가 됩니다. 수분 공급은 단순해 보이지만 주름 개선의 가장 확실한 첫 걸음입니다. 피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힘은 결국 여러분의 손에 들린 작은 물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피부의 탄력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콜라겐입니다. 젊을 때는 탱탱하던 피부가 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꺼지고 깊은 주름이 생길까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콜라겐의 감소입니다. 피부 속 진피에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섬유가 빽빽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스프링처럼 피부를 지탱해 주지요. 그런데 20대 중반부터 콜라겐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40대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때 피부는 탄력을 잃고 작은 선이 금세 주름으로 깊어집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이 콜라겐을 외부에서 바르면 회복된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는 콜라겐은 분자가 너무 커서 피부 속으로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단지 피부 겉을 잠시 촉촉하게 할 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습관을 통해 콜라겐을 지키고 무너진 속살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를 챙기셔야 합니다. 콜라겐도 결국 단백질이기 때문에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두부, 달걀, 흰자 생선, 닭가슴살 같은 음식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콜라겐 재료입니다. 특히 일본 연구팀은 생선 껍질 속 콜라겐, 펩타이드가 피부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비타민C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콜라겐이 몸 안에서 합성될 때 꼭 필요한 보조인자가 바로 비타민 C이기 때문입니다. 귤, 딸기, 피망 같은 과일과 채소를 매일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옛날 뱃사람들이 괴혈병으로 치아가 빠지고
피부가 약해진 이유도 비타민C 부족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콜라겐 합성이 무너진 것이지요. 셋째, 자외선 차단이 필수입니다. 햇빛의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을 직접 파괴합니다. 그래서 햇빛에 오래 노출된 농부나 어부들의 피부가 유난히 빨리 주름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집 안에 있는데 굳이 선크림을 발라야 하나라고 묻지만 창문을 통과하는 자외선도 콜라겐을 손상시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의 차이가 10년 후 얼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넷째, 당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콤한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체내에서 당화길라이케이션라는 현상이 일어나 콜라겐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쉽게 말해 설탕이 콜라겐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 피부는 더 이상 탱탱할 수 없습니다. 달콤한 케이크 대신 과일 한 조각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주름을 늦춥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음식으로 섭취한 콜라겐이 피부까지 얼마나 직접적으로 가느냐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소화 과정에서 다 분해되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작은 펩타이드 형태로 흡수되어 실제 피부 개선에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콜라겐 합성을 돕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장미자 어르신은 단 음식과 빵을 유난히 좋아하셨습니다. 피부는 거칠고 입가 주름이 깊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달달한 간식을 줄이고 매일 아침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을 챙겨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피부가 한결 밝아지고 잔주름이 줄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도 피부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름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반영입니다. 여러분의 콜라겐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한 끼 아침 햇살을 피하는 작은 습관, 당분을 줄이는 결심,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피부를 되살리는 열쇠입니다. 콜라겐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켜주면 반드시 되돌려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점점 아래로 처지고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름을 단순히 피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밑에는 얼굴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탄력을 잃으면 피부를 떠받치지 못하고 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걷고 움직이며 다리 근육을 쓰든 얼굴 근육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은 얼굴 근육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무표정하게 시간을 보내고 씹는 음식도 부드러운 것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의 작은 근육들이 점점 게을러지고 결국 주름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얼굴 근육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루 3분씩 단 8주 동안 특정 표정 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눈가와 입가의 주름 깊이가 평균 15% 줄어들고 피부 탄력 지수도 뚜렷하게 올라갔습니다. 연구진은 피부를 떠받치는 힘은 근육에서 나온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유에오 발음 운동입니다. 거울을 보며 과장된 표정으로 입을 크게 벌려 발음을 반복하세요. 입 주변 근육과 볼 근육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하루 1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볼 풍선 운동입니다. 양볼에 바람을 가득 채워 5초 유지한 뒤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동작은 볼의 탄력을 회복시키고 팔자주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눈가 근육 운동입니다. 눈을 꼭 감았다가 크게 뜨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눈가 주름을 완화하고 눈의 피로도 줄여줍니다. 여기서 재밌는 디테일 하나 알려드릴까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배우들이 무대 전 공연 전에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표정 체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굴이 무대 위에서 잘 보이고 생생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지요. 결국 옛날 사람들도 얼굴 근육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얼굴 운동이 과연 모든 주름에 효과적인가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깊은 주름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꾸준히 한 사람들에게서 뚜렷한 탄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반드시 약해진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최정자 어르신은 입가 주름이 깊어져 늘 화장을 짙게 하셨습니다. 제가 추천한 것은 비싼 시술이 아니라 매일 저녁 TV 보실 때 3분간 RIUEO 운동을 해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2달 뒤 지인들이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라고 말씀하셨고 본인도 주름이 덜 보인다고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울 앞에서 크게 입을 벌려 아 하고 눈을 크게 뜨며 이 볼을 부풀리며 단순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다리 근육을 위해 걷는데 얼굴 근육은 언제 마지막으로 움직여 보셨습니까?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부를 떠받치는 기둥인 근육이 무너지면 어떤 크림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주름을 진짜로 완화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하루 3분 얼굴 근육 운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살아나고 웃음이 더 환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보는 즐거움이 다시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에서 세안은 기본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꼼꼼하게 세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잘못된 세안 습관이 오히려 주름을 깊게 만든다는 겁니다. 피부는 우리 몸을 지키는 섬세한 장벽입니다. 이 장벽 위에는 유분 보호막이 있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방어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세안이나 강한 세정제는 이 보호막을 벗겨내 버립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우산을 빼앗기는 것처럼 피부는 곧바로 건조해지고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실제로 피부과 교과서에서도 강조합니다. 세안은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씻어내는 과정이지 피부 자체를 벗겨내는 과정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잊고 계십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떤 65세 여성분은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이고 외출 후마다 세안을 4-5번씩 하셨습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피부는 늘 건조했고 오히려 주름은 또렷했습니다. 세안이 많을수록 젊어질 것이라고 믿으셨지만 그 습관이 피부 노화를 가속화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안은 하루 2번이면 충분하다고요. 아침에는 밤새 나온 땀과 피지,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먼지와 노폐물을 씻어내는 정도로 족합니다. 나머지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안할 때 물의 온도가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뜨거운 물은 순간적으로 개운할 수 있지만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 건조를 심화시킵니다. 반대로 너무 찬 물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온도는 천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안 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피부 자체의 회복력을 믿고 보습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세정제를 거품내지 않고 피부에 바로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거품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부를 긁듯이 자극하게 되고
미세한 손상이 쌓여 주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정제를 손바닥에서 거품 낸 후 부드럽게 얼굴에 언뜻은 씻어내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72세 김정숙 어르신은 늘 얼굴이 당기고 잔주름이 깊어지는 게 고민이셨습니다. 그런데 상담 후 알게 된 사실은 하루 세안을 5번 이상 하고 늘 뜨거운 물로 씻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권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2번만 미지근한 물로 세안 후 부드럽게 수건으로 눌러 닦으시라는 것이었죠. 석 달 뒤 피부 당김이 사라지고 주름도 한결 완화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세안을 3번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뜨거운 물로 시원하게 씻고 나서 얼굴이 당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피부는 더 이상 강한 세정과 잦은 세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씻을수록 피부 본연의 힘이 살아납니다. 세안은 적게, 부드럽게,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주름을 막는 진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과잉 관리가 아니라 올바른 균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세안 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5년 후, 10년 후 거울 속 얼굴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다가 어느새 새벽을 맞이한 적 있으십니까? 혹은 잠들기 전 출출하다고 라면, 과자, 빵 같은 야식을 챙겨 드신 적은요? 사실 이런 늦은 밤 습관이야말로 피부 노화를 가장 빠르게 앞당기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피부는 낮 동안 자외선, 먼지, 스트레스 등으로 손상된 세포를 밤에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쉬지 않고 활동하거나 위장을 혹사하면 피부가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주름은 더 깊어지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보다 피부 노화 속도가 30% 빠르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늦은 밤에 음식을 먹는 습관은 혈당과 인슐린을 흔들어 놓아 콜라겐을 파괴하고 피부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피부 나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서 동일한 양의 칼로리를 낮에 섭취한 그룹과 밤에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낮에 먹은 그룹은 피부 염증 수치가 낮았고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반면 밤에 먹은 그룹은 피부 수분이 급격히 줄고 잔주름이 늘어났습니다. 똑같이 먹어도 언제 먹느냐가 피부 건강을 좌우한다는 뜻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밤에 먹는 것 자체보다 총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밤늦게 먹고 늦게 자는 생활은 피부 회복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박영희 어르신은 늘 밤 12시가 넘어야 주무셨습니다. 그때까지 드라마를 보거나 늦은 시간 과자를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얼굴은 칙칙하고 주름은 더 도드라졌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가급적 음식 섭취를 줄이고 밤 11시 이전에 불을 끄고 주무시라는 것이었죠. 2달 후 박 어르신은 화장을 안 해도 피부가 한결 맑아졌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늦은 밤 습관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TV, 스마트폰, 야식, 잠깐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주름으로 그리고 피부 나이로 돌아옵니다.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피부에 휴식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한 번의 혹사를 남기시겠습니까? 피부는 돈으로 사는 화장품보다 시간과 휴식을 원합니다. 늦은 밤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은 밤 습관을 조금씩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한 편을 덜 보더라도 스마트폰을 30분 일찍 내려놓더라도 그 시간은 피부가 다시 젊어질 기회를 얻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여러분이 언제 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밤부터 피부에 진짜 휴식을 돌려주세요. 여러분, 나는 집에만 있으니까 선크림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생각이 피부 주름을 깊게 만드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자외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집요하고 우리 피부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자외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UVB는 피부 표면을 태워 일시적인 화상과 기미를 만들고 UVA는 피부 속 깊이 파고들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합니다. 문제는 UVA입니다. 이 빛은 구름도 유리창도 뚫고 들어와 피부 속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어도 심지어 흐린 날에도 피부 노화는 계속됩니다. 실제로 피부과 연구에서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름이 두드러지고 피부 탄력이 40%나 더 빨리 줄어든다는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는 외출을 안 하니까 괜찮다라고 믿고 계시지요. 여기서 조금 특별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트럭 운전사의 얼굴 사진이 학계에서 유명합니다. 28년 동안 한쪽 얼굴만 햇빛에 노출된 결과 운전석 창가 쪽 얼굴은 주름과 처짐이 심각했고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덜 늙어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자외선 노출 여부에 따라 마치 다른 연령처럼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선크림은 사계절 내내 필수입니다. 겨울에도 흐린 날에도 심지어 집에서 창가에 오래 앉아 있을 때도 가볍게 바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귀찮다라는 생각이 5년 후, 10년 후 얼굴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모자와 양산, 선글라스 같은 물리적 차단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눈가는 피부가 얇아 자외선 손상에 취약합니다. 선글라스 하나만 착용해도 눈가 주름이 훨씬 늦게 생깁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선크림의 화학 성분이 장기적으로 안전한가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성분이 몸에 흡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 정도 흡수는 전혀 해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피부과 의사들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노화 방지의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1세 이정순 어르신은 평생 화장을 거의 안 하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좋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크림도 거의 바르지 않으셨죠. 하지만 70세가 되자 피부가 심하게 처지고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후 생활 습관을 바꿔 매일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1년 후 피부의 칙칙함이 완화되고 새 주름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생긴 주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노화를 멈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아침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셨습니까? 만약 아니라고 대답하셨다면 오늘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노화의 80%는 자외선 때문에 일어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화장품보다 영양제보다 피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햇볕 앞에서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두지 마세요. 선크림 한 번, 모자 한 번, 선글라스 한 번이 10년 후 얼굴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거울 속 얼굴을 보면 단순히 나이만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바로 스트레스가 피부 위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단기간에는 몸을 보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를 얇게 만들고 콜라겐을 분해하며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피부는 푸석해지고 주름은 깊어집니다. 실제로 미국 예일대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피부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주름의 깊이가 평균 25% 더 깊었고 피부 탄력 지수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스트레스가 노화를 가속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말씀드릴까요?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스트레스를 얼굴에 맺히는 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얼굴이 붉어지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주름이 생긴다고 보았던 것이죠. 과학적 언어로 표현하면 스트레스가 피부의 미세 혈관을 자극해 염증을 만들고 노화를 촉진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학계에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주름을 만드는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 같은 다른 문제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주름을 만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스트레스를 관리한 사람들의 피부는 훨씬 젊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권순애 어르신은 늘 긴장 상태로 사셨습니다. 남편 병간호와 자녀 문제까지 겹쳐 스트레스가 많았죠. 그 결과 얼굴은 늘 칙칙했고 깊은 주름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값비싼 치료가 아니라 매일 10분 호흡 명상과 짧은 산책이었습니다. 2달 후 피부가 한결 맑아지고 웃음이 늘어나면서 표정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건 스트레스 때문일까? 라는 생각이 드신 적은요. 그렇다면 그 직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에만 남지 않습니다. 얼굴의 주름 피부의 칙칙함, 심지어 눈 밑 그늘까지 모두 기록해둡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을 돌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순간 피부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을 바르는 손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습관입니다. 매일 5분만이라도 깊은 숨을 쉬고 자신을 칭찬하고 걱정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단순히 세포와 콜라겐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웃음, 여러분의 평온, 여러분의 행복이 곧 피부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스트레스가 남기는 흔적은 깊지만 희망은 더 큽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그 순간 피부는 다시 빛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이는 70세, 80세인데 얼굴빛은 50대처럼 맑고 피부에 주름도 적은 분들 말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특별한 화장품을 쓰길래 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은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 때문이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그 비밀을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장수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일일 200명을 조사했는데 실제 나이보다 피부 나이가 10년 이상 젊게 나온 그룹은 공통적으로 3가지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 둘째, 규칙적인 운동. 셋째, 스트레스 관리. 화장품 사용 여부는 큰 차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나가노 현의 장수 마을에서는 80세 이상 노인 중에도 피부가 탱탱한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자들이 그 비밀을 찾아보니 매일 아침 찬물 세안 후 햇볕 아래 걷기, 그리고 식사 후 녹차 한 잔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피부와 몸을 동시에 지키는 습관이었던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더 크다라는 주장과 환경과 습관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전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최말순 어르신은 늘 밝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비싼 화장품을 쓰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피부가 환하다, 젊어 보인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저녁 10시 이전 취침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 작은 습관들이 쌓여 얼굴빛이 달라진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주위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더 젊어 보인다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공통적으로 잘 웃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마음이 여유로운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피부를 위해 어떤 습관을 지키셨습니까? 단순히 크림을 바른 것 말고 충분히 주무셨는지, 물을 드셨는지,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셨는지 말입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지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화장품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 진짜 피부를 바꾸는 힘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도 새로운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 좋은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거울 속의 얼굴이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피부를 살리는 좋은 습관과 반대로 주름을 깊게 만드는 나쁜 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좋은 습관을 해볼까요? 혈액순환을 깨우는 걷기와 스트레칭 피가 잘 돌면 피부가 살아납니다. 수분 공급 하루 1.52리터의 물 피부 속을 촉촉하게 만듭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식습관 단백질, 비타민C, 그리고 당분 줄이기, 얼굴 근육 운동 하루 3분만 투자해도 피부가 떠받쳐집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황금 시간. 반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과도한 세안 보호막을 벗겨내 주름을 더 깊게 만듭니다. 늦은 밤 습관, 피부 회복 시간을 빼앗고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자외선 무시집 안에서도 흐린 날에도 주름을 가속화합니다. 스트레스 방치 얼굴에 깊은 선과 그늘을 남깁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 어떠신가요? 사실 대단히 복잡한 과학기술이 필요한 것도 값비싼 화장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피부를 살리는 길은 생활 속 균형에 있습니다. 저는 실제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습관 하나는 피부를 1년 젊게 하고 나쁜 습관 하나는 피부를 3년 늙게 한다. 작은 차이가 쌓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같은 나이대 여성 그룹을 비교했을 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피부 나이 차이는 최대 13년에 달했습니다.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57세처럼 보이고 어떤 분은 80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습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유전적 요인이 더 큰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동의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습관은 최소 50% 이상의 차이를 만든다.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같은 동네에 사는 두 분 68세 동갑내기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물을 자주 드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늘 늦게 주무시고 단 음식을 즐기며 세안을 자주 하셨습니다. 10년 후 두 분의 피부는 마치 20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습관은 좋은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나쁜 쪽에 가까우십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순간 피부 나이를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물 한 잔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잊을 것인가? 오늘 30분 일찍 잘 것인가? 아니면 드라마 한 편을 더 볼 것인가? 오늘 선크림을 바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인가?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5년 후, 10년 후 얼굴의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보살피면 반드시 젊음을 되돌려줍니다. 반대로 방치하면 그 흔적을 고스란히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름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화장품 없이도 집에서 주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피부를 되살린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영상을 보실 때와 지금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처음엔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마 깨달으셨을 겁니다. 피부의 젊음은 비싼 병 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부를 살리는 좋은 습관, 혈액순환을 돕는 걷기와 스트레칭, 하루 1.52리터의 수분 섭취, 콜라겐을 지키는 식습관과 비타민C, 하루 3분 얼굴, 근육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반대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습관, 과도한 세안과 뜨거운 물 사용, 늦은 밤 야식과 수면 부족, 자외선 무시,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생활, 어떠신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화장품보다 시술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 하나를 바꾸시겠습니까?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일 수도 있고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침 햇살을 피하며 선크림을 챙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1년 뒤, 5년 뒤 거울 속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 환자분 중에도 단 한 가지 습관만 고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름이 줄어들고 피부가 환해지고 무엇보다 스스로 다시 자신감을 찾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늙어 보이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삶은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아침 거울 속 얼굴에서 작은 변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